안녕하세요, 요셉입니다. 오늘은 말 잘하기 자기훈련 기본과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영상을 혹시 안 보신 분들 계시다면요, 그것도 먼저 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 기본과정 세 번째 시간에 하고 싶은 얘기는 말하기 전 마음 수리가 먼저입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이럴 때 유난히 말이 잘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이제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직장 상사가 될 수도 있고, 저 사람이랑은 얘기를 하면 정말 마음이 꼭 상해. 꼭 몇 마디 하면 마음이 상한다, 이상하게 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꼭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저 사람은 말만 하면 마음이 상해서 저 사람하고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 라는 사람이 누구나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많냐 뭐 적냐, 이제 이게 문제인데요. 이유가 뭔가 하면요, 그 사람과의 어떤 내 마음이 지금 꼬여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꼬여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대화가 제대로 되지 않고 내가 말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먼저 고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그 고장난 대화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제 이런 대화 자체가 고장난 경우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를 예시를 주고 있는데 굉장히 공감이 돼서 오늘 이제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좀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좀 쉽게 풀어서 이제 다시 한번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짜 우리 남편하고 얘기하면 안 맞아, 완전 로또야, 안 맞아도 어떻게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있니, 막 이렇게 얘기하시죠. 어떻게 결혼을 했나 모르겠어,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자, 첫 번째, 말을 해서 막 계속 꼬이거나 잘 안 되거나 그런 상대가 있다고 하면 내 마음 수리를 먼저 해야 되는데, 그 마음 수리가 완료되면 말이 꼬이거나 말을 할 때 굉장히 이렇게 대화가 탁탁 막히는 그런 아마 현상이 없어질 겁니다. 자, 마음 수리하는 첫 번째 방법, 내 마음을 체크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뭔가 하면요, 내가 마음에 품은 감정을 입 밖으로 꺼내서 표현하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고장난 대화 속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좋은 감정을 이제 내 마음에 품은 감정을 입 밖으로 내서 표현하라는 건 뭔가 하면 말하면서 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일일이 말을 해요? 말하기도 치사해 라든지 그런 거를 말을 꼭 해서 안아요? 그냥 알아야지, 말해야 압니다. 말 안 하면 몰라요. 그리고 자꾸 그런 것까지 얘기를 하면 사람 피곤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도 그런 것까지 얘기하도록 습관이 돼야지, 내가 입 딱 다물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저절로 알아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저 아는 지인 중에 남편이 퇴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는 그 지인은 이제 직장을 다니는데, 학교 선생님이에요. 근데 직장을 다니는데 남편 퇴직을 해서 특별히 그렇게 막 미리 모아놓은 돈도 없이 맞벌이 하면서 애들 막 공부 욕심껏 가르치고 이러면 아무리 맞벌이라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퇴직을 갑자기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집에 맨날 있고 이제 와이프만 이제 계속 이제 회사를 나가고 이제 어떤 이제 그런 상황인데, 남편이 특별히 집안일을 그렇다고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갑자기 반토막이 난 가게 경제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언급하지도 않고 미안하다거나 당신 혼자 애쓴다거나 나도 지금 일을 찾아보고 있어 라든지 좀 걱정하지 마, 이제 조만간 이제 어떻게 한번 해볼게 라든지 이런 얘기가 전혀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다는 거예요. 막 등산 가고 바둑 두고 TV 보면서. 근데 처음에는 그냥 미안하니까 다 저런 거겠지, 그냥 좀 쉬어야지 저 사람 노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계속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막 남편이 집에 있다는 게 막 너무 답답해서 막 속에서 천불이 난다는 거예요. 우라병이 난다는 거죠. 그리고 도대체 저 남자는 가장으로서 어떻게 저렇게 지금 이 반토막이 난 이 경제 상황을 지금 내가 어떻게 꾸려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왜 물어보지 않느냐, 왜 나에게 미안하다거나 앞으로의 플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나, 계속 이제 그게 속으로, 그러면서 이제 표현을 안 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면, 제가 그랬어요, 그걸 얘기를 해 그랬더니 치사해서 얘기하기 싫대요. 그런 거를 어떻게 자기가 막
그렇게 따져 묻듯이 하기 전에 본인이 먼저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부의 감정의 골이 점점 깊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더욱더 이제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지고, 원래 이제 경제 문제 때문에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지면 참 그 경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다음에야 이게 참 회복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서로 이해하고 서로 이제 감정을 표현하고 내가 참 힘들고 불안하고 답답하다 라는 거를 말만 해도 훨씬 나아질 텐데, 그 표현을, 자기 마음에 있는 표현을 입 밖으로 꺼내지를 않고 이렇게 막 고집을 피우고 있으니 점점 더 대화가 없어지는 거예요. 서로 남편은 남편대로, 그러니까 와이프 피해서 겉돌고 와이프는 와이프대로 막 꼴보기 싫으니까 말 안 하고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불안하고 나 혼자 책임지기 너무 어렵고 힘들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 남편한테 감정을 표현을 얘기를 해라. 그리고 남편이 얘기해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 가타부터 얘기 안 해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더 화가 난다 라고 얘기를 해라 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해줬는데, 그 이후에 이제 계속 고집 피우고 이러다가 지금까지도 이제 서로 대면 그렇게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얘기를, 내 감정을 표현할 때만 그 서로의 대화에 물꼬가 트이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내가 어떤 사람하고 이제 그 계속 얘기가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내 감정을 저 사람한테 표현하지 않아서 그런 거일지도 몰라 라고 한 번쯤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감정은 뭐 불안하다, 슬프다, 서운하다, 힘들다 라는 어떤 감정 표현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이제 첫 번째 거랑 비슷한 어떤 계열의 얘기이긴 한데요. 화가 나도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쌓아두시는 분 계시잖아요. 이게 화가 쌓인다고 그러죠. 차곡차곡 이렇게 꾹꾹꾹꾹 눌러서. 화를 마음에 쌓아두지 말라고 합니다. 나를 화나게 하면 경고를 해라. 이게 이제 두 번째 처방입니다. 그 마음을 수리하는 두 번째 처방. 화나면 쌓아두지 마라. 경고해라. 이건 뭐 굉장히 당연한 얘기지만 참 사실 지금 내가 화났으니까 당신 이제 그러면 안 돼 라고 경고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닌 케이스가 되게 많죠. 특히 이제 직장 같은 경우에. 그 회사에서 이제 직장 상사가 어떤 이제 인격적인 어떤 그런 발언들을 막 계속, 너는 머리를 왜 달고 다니냐, 생각을 안 할 거면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도대체 이래서 정말 뭐 저런 어디 뭐 출신들은 쓰면 안 돼, 어느 학교 출신들은 안 돼, 막 이렇게 얘기하는 직장 상사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걸 굉장히 모욕감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화가 났는데 그걸 꼭 참고 있는 어떤, 그렇게 된다면 그 직장 상사랑은 전혀 대화의 물꼬가 터지지 않겠죠. 그래서 화가 나고 경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정중하게 가서, 자, 내가 이만저만한 어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제가 모욕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을 열심히 하고 잘 하기 위해선 팀장님이 아니 부장님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어떤 심한 모욕적인 말들, 막 욕하는 사람, 막 쌍욕 대놓고 하는 막 이런 직장 상사들도 아직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듣고 내가 화가 나지만 꼭 참고 있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요즘은 그걸 갖다 참고 있으면 그것도 미덕도 아닙니다. 그래서 얘기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모욕적인 어떤, 그렇게 나한테 모욕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 거 굉장히 나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내가 마음에 상처를 입는다. 그래서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이제 앞으로 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더 이상 그런 말씀을 하실 때는 내가 부장님하고 정말 지금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게 어려워질 것 같다 라고 정중하고 간곡하게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직장 상사가 굉장히 프라이버시 침해해서 들어왔을 경우, 아니면 뭐 남자 직원이 여자 직원에 대해서 애매하게 약간의 성희롱 같은 그런 얘기, 이런 걸 갖다 성희롱이라고 고발하기도 뭐하고,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자 쪽에서 여자 동료가 남자를 성희롱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걸 또 남자가 치사하게 그런 걸 또 뭐 성희롱이라고 그래서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애매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화가 난단 말이죠. 그런 게, 그리고 한두 번 계속 신경을 긁으면서 이제 계속 이제 그런 게 쌓이면 남자가 뭐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뭐 사랑받겠어요 라든지 뭐 이런 식의 성희롱을 했다고 그래서
당신 그거 성희롱이야. 이렇게 막 화를 내기도 체면이 안 쓰는 거고. 이래갖고 이제 이걸 꾹꾹꾹꾹 쌓아놓으면 그 사람이랑은 이제 말이 더 이상 안 통하는 거죠. 이 이제 대화 단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더 이제 심화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좀 성희롱이라고 내가 이제 정식으로 정색하기가 좀 이건 약간 민망한 일이다라고 하는 수준이라도 나 그것 때문에 약간 좀 화나려고 그래. 그거 지금 약간 선 넘어 들어오는 거 알지? 프라이버시 침해라든지 성희롱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 지금 금 밟은 것 같은데? 김대리? 김 과장? 지금 금 밟은 것 같다. 약간 이거 화내기도 약간 애매한 상황이긴 하지만 금 밟은 거 확실하지? 뭐 이렇게. 좀 농담처럼 하면서라도 경고해 주는 거. 그럼 그렇게 해서 경고하면 이제 그쪽에서 아이고 뜨거라 내가 좀 약간 실수했구나 라고 하면 서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서로 이제 터치하지 않고 이게 나중에는 이제 대화가 잘 되고 풀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기분 나쁜 거 화난 거 계속 쌓아두고 체크해두고 지난주에도 그러더니 이번 주에 또 그랬어 뭐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그 사람과의 이제 그 대화의 연이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나면 표현하고 그 다음에 경고하고 이런 거를 좀 지혜롭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 꼭 회사가 아니더라도 이제 이거는 그 제 친구한테서 들은 얘기인데요. 제 친구가 그 굉장히 좀 가부장적인 그런 어떤 문화의 어떤 그런 시댁이에요. 그 집이. 근데 그 이제 가족들이 시댁 식구들이랑 이렇게 모여서 만약에 고기를 구워 먹으면 이제 고기를 큰 철판에다 구워 먹고 거기다가 이제 뭐 밥도 막 볶아 먹는데요. 그 이제 기름에다가 이렇게 해서 막 해가지고 맛있게 그 밥도 볶아 먹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후식도 먹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먼저 이제 그 이제 며느리들이 이제 막 이렇게 고기를 구워서 이제 뭐 남편들이랑 시아버지 뭐 이렇게 다 이렇게 구워서 이제 먹게끔 해주고 이러고 있는데 그 시아버지는 이제 굉장히 그 본인들 위주로 생각을 하시는 분이래요. 그래서 먹고 나면은 거기 누구야 저기 뭐지 밥 볶아라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먹지도 않았는데 며느리들 둘인데 며느리들은 먹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제 어려우니까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걸 얘기를 하라고 그랬어요. 얘기를 하고 이제 그거 갖고 이제 상처 입고 꿍해갖고 있지 말고 얘기를 해라. 꿍한 거보다 그게 훨씬 더 낫다. 그래갖고 이제 이 친구가 용기를 내서 아버님, 저희도 먼저 고기 좀 구워 먹고, 그 다음에 밥 볶으면 어떨까요?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래라. 이제 시아버지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그건 이제 화가 많이 그렇다고 해서 막 이렇게 화난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게 얘기해서 풀고, 그럼 이제 거기서 고기 구워 먹고, 자기 먹을 고기 다 구웠으면, 거기서 이제 밥 볶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속으로 화난 거 꿍해갖고 말 안 하면 점점 골이 깊어지고 시아버지와의 대화의 물꼬가 많이 막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말하는 거, 예를 들어서 막 깐죽거리는 친구 막 괜히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찝짝찝짝 하면서 기분 나쁘게 하는 친구한테도 화나면 얘기하고 경고하고 자꾸 그러면은 이 모임에서 너 뺀다 이렇게 농담처럼. 그래도 일단 그렇게 하는 게 그 친구와의 인연을 계속 이어가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화나면 표현하고 그 다음에 경고하고 이런 거 꼭 잊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말도 못하고 나중에 막 이불킥 하는 거 이걸 이제 버리셔야 됩니다. 어떤 문제를 갖고 이제 낮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낮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거를 집에 와서 생각하면 잠을 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한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왜 아까 그렇게 얘기를 못했을까? 막 지금 생각해도 분해. 이러면서 이제 밤새 막 그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자,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이제 노트를 정말 제가 노트 방송마다 정말 노트 얘기 말씀 많이 드리는데 노트 너무 중요합니다. 노트에다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건 제가 예전에 이제 경험했던 건데 지금도 그때 왜 그렇게 바보같이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몇 년 전, 재직 시절 몇 년 전 얘기인데도 지금까지 생각이 나요. 그게 아직도 분해요. 이게 그런 게 오래 간다니까요. 그래서 꼭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고치셔야 되나 하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 이제 아주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팀장으로 있었을 때 그 팀원들하고 다른 팀원들하고 다 같이 회의를 하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다혈질인 팀장이 한 명이 있는데 자기 의견에 반대만 하면 길길이 날뛰는 팀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직원이 그 팀장이 하는 얘기에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회의 시간에는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막 길길이 날뛰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내 팀원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저쪽 팀장이 그렇게 길길이 날뛰는데 내가 왜 바보같이 가만히 있었지? 그게 지금 그게 몇 년이에요? 15년 정도 지난 일인데도 아직도 생각나요. 그때 나 왜 그랬을까? 내 팀원을 내가 보호하면서 그 팀장이랑 같이 맞서서 싸웠어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그때 도대체? 이런 생각이 아직도 난다니까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노트에 적는 거예요. 어떤 그런 나의 팀원이 얘기한 거에 대해 딴 팀장이 그렇게 부당하게 그렇게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짜증을 냈을 경우 나는 이렇게 말했어야 했어 라고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똑같은 사례가 반복될 때 그렇게 안 하고 그때 이렇게 담담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번 시뮬레이션을 다시 해보면 노트에 적는다는 게 그렇게 큰 파워를 갖습니다. 그래서 내가 막 이불킥 할 만한 그런 일, 왜 그렇게 얘기 못했을까? 라고 하는 거는 꼭 그렇게 이렇게 쓰셔가지고 이때 이렇게 얘기 못했는데 이럴 땐 이렇게 얘기했어야 된다. 라는 이제 그 표본 답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한번 써보시는 거 나중에 비슷한 상황 생겼을 때 꼭 지혜롭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보시고요. 예를 들어서 또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직장 상사가 도대체 말이야 이 워킹맘들은 이래서 참 일 시키기가 힘들어 막 투덜대면서 그 부당하게 워킹맘들에 대해서 막 싸잡아서 막 이렇게 어떤 비난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랬을 때 막 집에서 또 이제 이불킥 하는 거죠. 그때 정말 왜 내가 도대체 그렇게 워킹맘들 다 싸잡아서 그런 식으로 매도하지 말라고 얘기를 못했을까? 이게 또 너무 분하다고 하면 그걸 다음에 만약에 그 직장 상사가 또다시 그렇게 정말 근거 없이 다 싸잡아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내가 이렇게 대답해야지. 뭐 첫 번째 이거, 두 번째 이거, 세 번째 이렇게 해가지고 근거 있게 내가 대답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걸 이제 샘플로 딱 써놓으면 비슷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렇게 잘 말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말을 잘할 수가 있는 거죠. 연습하고 준비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제대로 얘기를 못했다 싶은 억울한 일이 있으면 꼭 이제 다음에 비슷한 일이 생기면 이런 표본 답안을 얘기해야지라고 하면서 노트에다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다음에는 정말 말 잘하는 사람, 그럴 때 정말 냉정하게 정말 멋지게 말 잘하는 사람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마음은 어떠세요? 마음이 이렇게 쌓아두고 마음이 고장난 상태에서는 말을 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화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3가지 내 마음 수리를 먼저 하고 그런 습관이 있으면 고치고 그러고 나면 훨씬 더 말 잘하는 사람의 어떤 기본이 단단하게 다져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쌤의 직장서 오늘은 말 잘하기 자기훈련 기본과정 3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리즈로 계속 갈 건데요. 시리즈로 계속 이제 보시고 실생활에 늘 주장하지만 활용하셔서 꼭 활용하셔야지만 늘거든요. 그리고 노트에 쓰는 거는 꼭 쓰시고 이렇게 해서 활용하셔서 점점점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말 잘하는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쌤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